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년 유럽 축구 여름 이적 시장 이제 6월에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한국 대표 선수들의 이름이 유럽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2022-2023 시즌에 한국 유럽파 선수들의 활약이 워낙 좋기도 했었고요. 또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16강 진출 과정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을 영입하고자 하는 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설에 관련한 새로운 현지의 믿을만한 보도가 나왔고요. 또 황인범, 황희찬 선수에 대한 소식도 새롭게 업데이트됐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경우에도 지금 이적 시장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의 소식은 이미 영상을 따로 전해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황인범, 황희찬,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 현지 보도 최신 내용 팩트 체크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희찬 선수 이적설 소식에서 저희가 이제 포포투 정지훈 기자의 분석이라든지 또 제가 직접 확인한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뉴캐슬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이 가장 전면에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이름은 에스턴 빌라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데일리 미러에서는 토트넘 호스퍼도 황희찬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보도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토트넘이 무리뉴 감독이 있을 때 황희찬 선수 영입을 하기 위해 움직였던 바가 있기도 하고 또 손흥민 선수 이후 또 다른 한국 선수를 영입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긴 하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연결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대한 쿨루셉스키 선수의 임대 계약이 좀 만료되면서 완전 영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유럽 대항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도 제한적이고 또 목표치도 낮아졌기 때문에 여름 이적 시장에 연결되는 이름들이 솔직히 이전보다는 조금 이제 달라졌는데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적설이 나오는 이유가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 문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일부 선수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 1월달에 영입한 마테우스 쿠냐라든지 사라비아라든지 근래 영입한 선수를 좀 처분하기는 어렵고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후반기에 좋은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까 매각이 가능한 선수를 대상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못한다, 못쓴다 이런 선수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고 팔리지도 않고 또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충족하기 위한 정도의 이적료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줄렌 로페테기 울버햄튼 감독은 황희찬 선수를 총애하고 있고 계속 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적 시장에 내놔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더서나 앨런 닉슨 기자가 본인의 이제 유료 채널을 통해서 돈을 지불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이제 제공한 그 보도를 통해서 황희찬 선수가 뉴캐슬, 에스턴 빌라, AS 로마 이런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사실 에스턴 빌라에 대해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잖아요. 이강인 선수와도 연결이 됐던 팀인데 이 에스턴 빌라가 황희찬 선수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믿을 만한 이유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 때문입니다. 한준TV가 이전에도 독점 정보를 통해 알려드렸다시피 황희찬 선수가 레드불 잘츠부르크에서 미나미노, 엘링 홀란과 함께 엄청난 활약을 펼쳤을 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리버풀을 상대로도 멋진 경기를 펼치고 나폴리를 상대로 선전하고 이렇게 좀 뜨거운 경기를 펼쳤을 때 많은 이적설들이 나왔었어요. 결국에 미나미노가 리버풀로 이적하고 엘링 홀란이 도르트문트로 이적했고 황희찬 선수는 라이프치히로 가게 됐었는데 이 황희찬 선수를 원했던 팀들 중에 안첼로티 감독의 에버튼도 있었고 또 에메리 감독의 아스날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때 안첼로티 감독이 나폴리를 이끌고 있었고 나폴리에서 이제 경질이 되면서 아스날의 감독이 될 거란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에메리 감독이 물러났을 때 안첼로티 감독이 아스날에 부임을 했다면 그대로 이 영입 추진을 이어받았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안첼로티 감독이 아스날 감독이 되지 못했고 에메리 감독이 아스날에서 성적 부진으로 경질이 되면서 아스날의 황희찬 선수 영입이 이제 무산됐던 결렬됐던 아예 이제 취소가 됐던 그랬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믿을만한 쪽에서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에메리 감독이 이때부터 이미 황희찬 선수에게 큰 호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됐어요. 이제 에스턴 빌라를 이끌면서 다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돌아왔고 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진출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에메리 감독은 에스턴 빌라의 뎁스 강화를 위해서 황희찬 선수도 점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가장 원했던 선수는 이강인 선수지만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잔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을 선호하다 보니까 다른 선수 영입 쪽으로 좀 선회한 상태예요. 이강인 선수를 데려오려고 했던 것은 이선 지역의 창의성 그리고 측면에서 이제 4-2-2를 쓸 때 뎁스를 강화하기 위한 선택인데 이강인 선수를 데려오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여러 선수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황희찬 선수도 옵션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에스턴 빌라가 이제 에메리 감독 체제에서 4-2-2를 쓰는데 2명의 스트라이커와 2명의 측면 미드필더 내지 2명의 인사이드 미드필더를 쓴다고 봐야 돼요. 존 맥긴과 에미 부엔디아가 이제 2명의 측면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데 부엔디아가 플레이메이커 성향이고 맥기는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 성향입니다. 이 자리에 뛸 수 있는 램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튀어 올라가서 문전으로 진입하고 약간 2선 공격수처럼 움직이고 여기서 골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램지와 같은 역할을 황희찬 선수가 할 수 있고 또 투톱이 베일리와 왓킨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베일리와 왓킨스의 자리에 황희찬 선수가 들어갈 수가 있다. 베일리가 좀 빠르게 윙포워드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이 베일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왓킨스 같은 경우도 전체 풀시즌을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데니 잉스가 투 스트라이커의 한 자리를
차지했을 때 잉스와 와킨스로 뛸 수도 있지만 와킨스 황희찬, 잉스 황희찬 뭐 이렇게도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스트라이커의 뎁스 강화 그리고 측면 미드필더, 윙포워드의 뎁스 강화 차원에서도 황희찬 선수는 필요할 수 있다. 아센시오 선수가 사실은 이제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 이강인 선수가 언급이 됐던 것은 확실하게 측면 미드필더 자원을 위해서 얘기가 된 건데 사실 아센시오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다고 했을 때 에스턴 빌라로 올 것이냐 아니면 뉴캐슬로 갈 수도 있다. 뭐 다른 팀들과 연결되고 있어요. 이탈리아 리그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센시오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가 재계약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상황이라면 에스턴 빌라에 가기 위해 떠나진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황희찬 선수가 충분히 에스턴 빌라의 영입 후보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황희찬 선수는 기본적으로 울버햄튼 잔류를 원하고 울버햄튼도 올 여름에 한국 투어를 계획하고 있고 로페테기 감독도 황희찬 선수를 이제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적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언급됐던 뉴캐슬, 로마, 토트넘, 에스턴 빌라 중에서는 에스턴 빌라가 감독의 픽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을 떠난다면 가장 유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친 황인범 선수에 대해서는 유럽 현지에서 최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리스 매체가 유럽 시간으로 5월 29일에 보도했어요. 한국 시간으로 5월 30일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최신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보도냐? 여전히 분데스리가 팀들이 이제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독일 분데스리가가 이제 지난 주말에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적 시장의 선수 영입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예상되는데요. 이 그리스 매체의 보도 내용을 단추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피아코스의 황인범에 대한 독일의 사이렌, 프라이부르크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가 황인범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황인범은 올림피아코스에서 훌륭한 시즌을 보낸 이후 분데스리가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황인범은 올 시즌에 많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올림피아코스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선수였다. 한국인 미드필더 황인범은 중원에서 차이를 만들었고 유럽 주요 리그의 여러 팀들이 그를 체크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전에 이 독일 분데스리가 팀들 외에 이탈리아의 인테르라든지 나폴리라든지 이런 팀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런 팀들이 우선순위로 움직였던 것은 아니고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엔 논 EU 선수 영입 관련해서 제한 규정이 조금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게다가 독일 분데스리가 팀들이 이전부터 황인범 선수를 지켜봐 왔고 황인범 선수도 이제 독일 무대를 선호하고 있다 보니 독일 팀들 쪽이 좀 가능한 옵션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보도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최근 황인범 선수에 대한 프라이부르크의 관심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독일 팀 프라이부르크는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확보했고 이미 새로운 시즌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이제 관심 단계에서 협상 단계, 제안 단계로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에이스 황인범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공식적인 제안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게 움직임이 이제 될 텐데 실제로 오퍼가 올 거냐 이건 좀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정우영 선수가 뛰고 있기도 하고 또 권창훈 선수가 뛰기도 했던 프라이부르크는 한국 선수들에 대한 호감이 크고 황인범 선수뿐 아니라 이재동 선수 영입을 과거에 추진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요. 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도 황인범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프라이부르크와 올림피아코스의 유로파리그 경기를 보면서 좋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고요. 올림피아코스는 황인범의 이적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또 황인범 선수도 그리스에서 행복해 보인다라고 했지만 올림피아코스는 좋은 제안이 온다면 언제나 보내는 팀이었다. 다만 이전에 이제 1월 이적 시장 때 메넨글라드바흐가 문의했을 때 올림피아코스가 1,500만 유로를 요구했었거든요. 지금은 2,000만 유로까지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한국 돈으로 약 283억 원이고 이 금액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마요르카가 원하고 있는 액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쉽지가 않다. 독일 분데스리가 팀들이 물론 2,000만 유로를 낼 여력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과연 이게 실행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이 두 팀의 관심을 얘기 드리면서 두 팀의 상황을 소개해드렸는데 2022-2023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가 끝난 순위표 그리고 양 팀의 선수단 출전 횟수 상황을 통해서 황인범 선수가 왜 연결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프라이부르크는 5위로 시즌을 마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유로파리그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7위로 시즌을 마쳤는데 일단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독일 프로축구에서는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진출권을 7위 팀에 주고는 있지만 이 프랑크푸르트가 DFB 포칼 결승에 진출한 상태예요. 라이프치히와 프랑크푸르트가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만약 라이프치히가 우승을 한다면은 프랑크푸르트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게 됩니다. 준우승 팀에게는 뭐 다른 뭐 부여되는 게 없어요. 라이프치히가 이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했기 때문인데 프랑크푸르트가 만약 DFB 포칼을 우승한다면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얻게 되거든요. 즉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는 독일 팀은 없는 게 되고 프랑크푸르트가 유로파리그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컨퍼런스 리그보다는 당연히 유로파리그에 나가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결승전 현지 시간으로 6월 3일에 열리게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또 프랑크푸르트의 영입 기조라든지 예산 등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4-2-3-1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데 2명의 중앙 미드필드 자리에 황인범 선수를 고려하고 있어요. 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페플러하고 에게슈타인이 이제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카이텔이 이제 백업 자원이지만 뭐 사실 기량이 좀 흡족하지 않고 그리포, 도안리츠, 펠러 이런 선수들은 윙어, 측면 미드필더, 스트라이커를 보던 선수들이 임시 방편으로
주전으로 뛰었을 정도로 지금 2명의 중앙 미드필더 쓰는데 3명밖에 미드필더가 없거든요. 여기에 1명이 부상당하면 2명밖에 없게 되고 1명이 더 다치거나 징계로 빠지게 된다면 다른 포지션의 선수를 미드필더로 써야 되는 상황이다. 즉 중앙 미드필더 영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카마다 다이치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 2선 공격형 미드필더, 가짜 9번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전천후 자원으로서 지난 시즌까지 정말 프랑크푸르트에서 맹활약을 했는데 올 시즌에 계약 만료와 함께 이제 AC 밀란으로의 이적이 확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AC 밀란으로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카마다는 프랑크푸르트를 떠났기 때문에 이 중앙 미드필드 라인의 창의적인 능력, 볼 배급 능력, 공격 전개력이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됩니다. 로데, 야키치, 에빈베 그리고 지브릴 소호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지브릴 소호는 박스 투 박스고 로데 같은 경우는 이제 베테랑이지만 부상 이력이 있고 풀시즌을 뛰기가 애매하고 야키치는 수비형 미드필드로 뛸 수 있지만 풀백이나 센터백까지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붙박이 미드필드로 쓰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황인범 선수가 꼭 필요한 팀이 프랑크푸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역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소식일 것 같은데요. 발렌시아가 이강인 선수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뛰었던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렌시아 지역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관심이 여전히 높고 특히 최근에 발렌시아와의 맞대결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멋진 골을 어시스트하고 경기 MVP에 선정되고 큰 화제가 되다 보니까 그 후속적인 반응들도 발렌시아 지역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발렌시아 지역 최대 스포츠 신문인 수페르 데포르트에서 이강인 선수의 이적 상황에 대해 보도를 했고 또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에 대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스페인의 매체 렐레보도 바로 오늘자 지금 막 나온 이적 시장 소식에서 이강인 선수와 아틀레티코의 이야기를 새로 전했습니다. 이 두 매체가 최신 보도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강인 선수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페르 데포르테가 유럽 현지 시간으로 5월 29일에 작성한 기사예요. 현지 시간으로 저녁 8시에 송고가 됐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30일 새벽 바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연결된 강인이란 얘기입니다. 이 빙쿨라르라는 동사가 연결되다라는 뜻인데요.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강인은 엘리트 축구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을 보내고 있다. 마요르카에서 두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강인은 아기레 감독의 확실한 1군 주전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자리를 잡았고 유럽의 거물급 팀들로부터도 주목을 받고 있다. 뭐 이미 많이 나온 대로 프리미어리그의 팀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름도 나왔었고 브라이튼, 에스턴 빌라 그리고 라리가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베티스, 레알 소시에다드 이렇게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팀들이 원하고 있는 선수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 35경기에 출전해 6골 6도움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공식 기록은 6골 5도움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코너킥을 올렸는데 따당 헤더로 이제 들어간 골이 공식 기록으로 인정을 못 받았지만 언론들은 6도움이다. 이거 도움 맞다. 이강인 거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기서 조금 더 의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이 1,700만 유로로 알려져 오고 있는데 마요르카 구단의 주장을 받아서 3,000만 유로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페르 데포르테는 마요르카는 바이아웃은 3,000만이지만 2,000만 유로 한국 돈 약 283억 원 이 정도에는 협상해서 보낼 의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말이 안 돼요. 사실 바이아웃 조항이 이 정도라면 마요르카가 안 보내고 잡아놓고 다음 시즌에 그냥 쓰는 게 더 낫고 또 바이아웃에 근접한 돈으로 분납 형태로 협상을 하면 했지 1,000만 유로를 깎아준다?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바이아웃은 1,700만 유로가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21살이라는 나이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이제는 유럽에서 큰 프로젝트,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팀들에 뛰어야 되는 게 이강인이다 라면서 이강인 선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줬고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강인 선수가 이제는 유럽에서 엘리트 클럽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선수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스페인의 이제 4대 스포츠 신문 중에 하나죠. 문도 데포르티브의 보도를 인용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025년까지 마요르카와 계약이 남아있는 이강인을 주시하고 있다. 그의 축구 프로필, 그의 뭐 이제 활약상과 기록인 것이죠. 그리고 국적, 한국 국적, 바로 이제 아시아 지역을 위한 그 상업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선수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선수다. 굉장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이강인 선수 영입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지켜보고 있고 모든 건 마요르카에 달려있다. 즉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줄 수 있는 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돈을 마요르카가 수락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는 꼴초네로 유니폼, 이 꼴초네로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별명인데 빨간색 하얀색 줄무늬 유니폼이 이제 예전에 20세기 초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구단을 만들고 창단할 때 유니폼으로 이제 이 색깔을 쓴 게 당시 이제 침대보가 이 색깔이 많다 보니까 그 천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꼴촌이 이제 침대 그 얘기하는 건데 그 단어를 얘기하는 건데 꼴초네로가 그래서 생긴 별명입니다. 어쨌든 그 유니폼을 본인이 입고 싶어 한다. 이강인 선수가 여러 팀들의 관심과 제한이 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제 방출 위기에 처한 사울의 대체자가 될 수 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사울 리게스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고 그 자리에 이강인을 영입해서 주전으로 쓰려고 한다. 핵심 선수로 쓰려고 한다. 바로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인데 여기에서 강조할 부분은 역시 이강인 선수 본인이 아틀레티코 행을 원하고 또 사울의 대체자로 명시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스포르 데포르테가 직접 취재한 내용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렐레보
텔레그래프의 최신 보도인데요. 이거는 유럽 시간으로도 5월 30일에 나온, 즉 한국 시간으로 지금 막 저희가 촬영하는 시점에 새롭게 올라온 기사입니다.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쓴 것은 아니지만 렐레보가 취재력을 갖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믿을 만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이강인 선수의 이적설을 다뤘던 기사라기보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올 여름 이적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보면서 총정리한 기사예요.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언급된 파트만 살펴보면 일단 주앙 펠릭스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주앙 펠릭스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레스터시티에서 계약이 풀린 터키 출신의 센터백 쇠윈지를 영입하는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앙 펠릭스를 잘 정리해야만 셀러리캡 문제, 라리가의 자체 셀러리캡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연봉 상한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센터백 보강에 이어서 레프트백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하비 갈란을 이제 촐로 시메오네 감독이 선호하고 있는데 이적료 협상을 해야 되니까 게레이로가 지금 도르트문트에서 자유계약으로 풀려 나왔잖아. 이 선수가 이제 또 대신에 오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우엘 몰리나의 백업 선수 영입으로는 아르나우라고 이제 지로나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마요르카의 이제 오른쪽 윙백이죠. 마페오까지도 이제 옵션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콘도그바의 공백을 메울 미드필더를 찾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이강인 선수가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다만 더 많은 옵션을 연구하고 있다. 즉 이강인 선수 영입이 결국 여의치 않게 될 경우에는 다른 옵션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이강인 선수가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이제 이적 시장의 초입이니까 이강인 선수를 아직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공격진에는 이제 이탈 떠나는 선수가 없다면 찾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한 파트가 나와요. 하비 갈란 레프트백 옵션과 함께 언급이 된 건데 일단 이 부분을 넘어가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미드필더 보강 자원으로는 이강인을 선호하고 있지만 마요르카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마요르카 측에 뭐 지금 아틀레티코가 제시하고 있는 금액은 1000만 유로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마요르카가 2000만 유로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1500만 유로 선에서 조금 이제 타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내다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마요르카가 완강하게 일단 2000만 유로를 원하고 있다 보니까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마요르카는 올여름에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내보내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적 자금을 통해서 이 한국 선수 이강인의 이적료를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달에도 사울 리게스를 발렌시아에 임대 후 이적 조건으로 보내면서 이강인 선수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이게 좀 발렌시아 측에서 받지 않으면서 무산이 됐잖아요. 어찌됐거나 사울 리게스를 비싸게 팔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이적료보다 낮게 주고 보내더라도 이 돈으로 이강인 선수에게 좀 투자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의치가 않다. 사울이 분명히 폼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사울을 내보내면서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항상 유혹을 받아왔던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계속 원하고 있는 콘도그비아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금고에 약간의 돈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사울과 콘도그비아를 나란히 정리하고 거기에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거든요. 콘도그비아는 피지컬이 좋고 또 빠르고 또 이제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의 경기 스타일에 좀 잘 맞는 선수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뭐 나름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모여왔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의 뭐 승격팀이라든지 중하위권 팀으로 이적을 할 수 있다면 이 자금을 통해서 조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미 뭐 프리미어리그에도 지난 1월달에 여러 선수를 또 매각하기도 했던 아틀레티코인데 뭐 노팅엄의 뭐 해낭 로지라든지 뭐 펠리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많이 나가긴 했잖아요. 콘도그비아도 뭐 그런 급의 팀에 좀 내보내고 이적료를 좀 받는다면 그 돈으로 이제 마요르카가 원하는 수준을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최근에 뭐 아틀레티코 쪽의 기자들이 우리가 이강인 선수를 너무나 원하는 거 아니고 뭐 절실한 거 아니고 뭐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고 역제안 받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은 자금 문제, 본인들의 좀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고 현재 렐레보의 보도를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생각해보고 있고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려면 사울이든 콘도그비아든 좀 내보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주앙 펠릭스도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방출 작업, 내부의 자금을 좀 확보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강인 선수는 아마도 마요르카에서의 고별전이 될 것 같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해 빠졌던 바르셀로나와의 원정 경기 이강인 선수가 없는 가운데 0대3의 완패를 당했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부재 속에 선발 출전했던 아마드 은디아이는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에 뛸 수 없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라요 바이에카노와의 올 시즌 라리가 최종전 무조건 선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5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킥오프 하는데요. 이 경기에서 또 이강인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쳐 보일지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이적에 대한 새로운 소식 또 새로 업데이트된 상황들도 체크해서 한준TV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준TV는 2023-2024 시즌에 또 어떤 유럽파가 탄생할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취재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클럽과 연결된 조규성 선수라든지 또 다시 유럽에 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 황의조 선수의 소식도 저희가 확보하는 대로 빠르게 분석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